수요일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백석의 다다익선 함께하죠.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시간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이야기 나눠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한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이 이슈 한번 다룬 바 있다고 들었고요. 좀 더 고민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논란 그 발단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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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그 동네 주민들 대구 경북대 그 대현동이라고 하죠. 네. 네, 대현동 그 주택 밀집가 지역이고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경북대를 중심으로 이제 재학 중인 유학생들, 이슬람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하고 처음부터 불화를 했던 것은 아닌 것이 네. 이미 이제 그 지금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는 그곳에 이슬람 기도소가 네. 2014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부산에도 사상 지역에 보면 사상구 개법동 쪽에 이제 이슬람 기도소가 있습니다. 네. 또 장림시장에 가 보면 거기도 이슬람 기도소가 있고요.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면 부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네. 금정구 쪽에 밖에서도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죠. 네. 네네.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슬람 사원하고 이슬람 기도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슬람 기도소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는 거죠. 한 3층 건물에 뭐 1층 네. 또는 2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보면 그냥 별 표시가 안 납니다. 네, 외부에서 보면 뭐 또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그 벽면에다가 간판을 다는데 그게 이슬람 기도소 또는 이슬람 마스지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놓죠. 간판을. 네.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메카 방향으로 해서 기도소 재단을 만들어둬요. 그래서 항상 이슬람들은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또 공장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메카 방향을 네.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소가 이제 그렇게 생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원이라는 것은 우리 금정구 두실에 있는 그 사원처럼 완전 외부부터 독립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네. 초승달 형태의 그런 이제 형상들도 외부에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이슬람 사원의 그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대연동의 기도소로 있을 동안에는 잘 그냥 지냈죠. 주민들하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아예 그곳에 있는 건물 그 주택을 4채 5채 제가 7채라고까지도 들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아예 이슬람 사원을 지금 이제 건립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단독 건물로 짓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갈등이 심화되는 그로 보입니다. 네, 우선 주택 밀집가라는 점에서 예, 주민들과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됐고 예. 이게 기도소로 있을 때와 단독 건물에 사원이 들어서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들도 보통 상가 뭐 2층, 3층, 지하실 이렇게 임대에 있을 때는 또 주변 주민들이 조금은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 단독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네. 네, 주변 또 주민들이 반응이 또 좀 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사기관 소음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죠. 그렇죠. 네, 이 상황도 그런 부분에서 예외가 아닐 테고.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종교 시설이 들어섬에 있어서는 사실 허가 부분에 있어서 종교 부지가 있는 곳은 또 뭐 허가 받는 부분이 예외일 수 있지만 그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행정 처리가 단번에 이렇게 통과가 되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라는 그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근데 대구 북구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이 분란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북구청으로서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허가를 해줬고 또 법원에서도 그또 북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또 승인을 했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살고 있는 건 주민들이니까. 네. 주민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나중에 이게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 현장 사진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공사 현장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네. 여기 몇 군데 캡처해서 봤는데 그게 완전히 맹지예요. 주택가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따닥따닥 주택가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북구청 관청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의 어떤 공청 좀 해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그렇게 이 수용하는 어떤 기관들을 가질 터인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갈등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북구청에서 최근에 두 가지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전을 하시면 어떠냐. 예, 근데 이거는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무리한 제안을 했는지 싶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 이슬람 사원에 대한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경북대학 서문 그 근처에 과연 대체부지를 제공할 만한 그런 토지가 땅이 있어서 북구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건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으나 기도소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대다수가 경북대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라고 들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유학생들이고 또 유학생들 플러스 근처에 무슨 공단이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곳이 공단이 또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찾아오는 주말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대체부지를 제공한다고 할 때 건축을 하는 이슬람 그 척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걸어서 10분 이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위치하고 최소한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 그 지역이 이제 선호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지역들은 다 주택 밀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게 대체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최소한 대체부지가 나오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맹지가 아닌 어떤 도로변에 조금 터여져 있는 그런 곳에 땅이 제공이 돼야 될 터인데 그쪽은 또 땅값도 더 비쌀 터이고 또 그런 곳이 또 지금 비어있는 땅들을 얼마나 유용한 땅이 있을는지 하는 부분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제안했지만 원주민 이주는 받아들일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반발이 심해요. 이 대체부지로 이슬람 사원을 이곳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이 제안 또한 받아들여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서 목사님께서 그 삼겹살 파티, 돼지머리 전시 이 얘기를 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슬림 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 보실 땐 지금 이 상황 좋아 보이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슬람 사원을 거기에 건립하지 말아라. 건립하지 말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뭐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서 이제 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주민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저도 법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이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이 갈등이 심화되고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로서도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 이슬람 친구들을 완전히 한국 땅에서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SNS상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테러 어떤 위험이라든지 불안 요소들을 많이 일으키고 또 사실 이슬람 분들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범죄를 갖다가 더 증가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자.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뭐 댓글상에 그런 글들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의 내적인 상황, 근로 인력 수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감당이 안 되는 내국 인력만으로는 노동력의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왕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한국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 교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땅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이슬람 사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몰아낸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방법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득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갈등이 첨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슬림을 포함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이주민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 나눠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슬람 친구들도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사상 주변에 잘 지냅니다. 네, 잘 지내고요. 그 친구들 집에 저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차례씩은 그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그 친구들 그 밀크티 짜이도 같이 마시고, 또 자기들이 항상 뭐 짜파티나 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또 제공하고, 또 자기들 식사도 또 카리 이런 거 준비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이슬람에 관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부도되는 워낙 우리가 강렬한 인상을 가지는 것이 테러 현상들, 저 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슬람권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죠? 9.11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인상이 강한데 얼마든지 지금 이슬람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고 한다면은 저는 먼저 그 사람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오히려 뭐 어려운 자기 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좀 벗어나서 한국에 와서 경제적 난민으로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것이니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노동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단지 우리가 불안해하는 어떤 테러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 레디컬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온 이슬람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알라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자꾸 전달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교회가 제공하는 그 사랑들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친구라는 표현을 하셔서 정말 친구 이웃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앞으로도 이런저런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다다익선에서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센터 김백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